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베트남 사업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베트남에서 무서운 미인계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베트남에서 아주 좋은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디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도 아주 훌륭하신 여성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나 이제 나쁜 사람들이 있는 법이에요. 그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겪었던 얘기들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무서운 미인계 그 상하이 스캔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상하이 스캔들을 보면은 그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상하이 스캔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정보들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또는 유튜브에서 상하이 스캔들 쳐보시면은 덩씨라는 한 여성이 한 브로커죠. 이권 브로커가 여러 명의 영사, 그러니까 뭐 무려 뭐 5명 이상의 영사들과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 불법 비자를 발행하게 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한번 그 사건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익을 위하여 여러 영사들과 불륜을 맺으면서 자신의 이권을 챙겼다. 네,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저는 대사관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에서 이제 베트남에서 민간에서 이런 일이 이제 발생됐던 그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은 한국 유학을 할 때 보면은요, 한국에서 뭐 미국, 캐나다, 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그런 법이 없어요. 제가 그 여러 국가들과 관련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갑자기 한국이 그 불법 체류자 비율이 1% 미만이다 그러면은 대사관 면접을 갖추지 않고 그냥 비자를 입학 허가서만으로 비자를 주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2016년의 일인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15년에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대사관 면접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학생들의 이탈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 정부가 이상한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 입학 허가서만으로 비자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트남에서 엄청난 미인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제가 이제 겪었던 얘기를 보면은 위장하는 위장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 임원이 저희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직원으로 위장 취업을 하는 거죠. 위장 취업을 해서 학생들을 빼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여성이 이제 직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굉장히 누가 봐도 그냥 이렇게 직원으로 일할 사람 같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덩씨라는 상하이 스캔들에서 나왔던 여인처럼 이제 여러 남자들을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법인의 대표이사, 베트남 사람이죠. 대표이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회식 자리에서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막 키스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사회 회장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게 뭐 하는 거냐, 지금. 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날 때 한국에 못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뭐 음식을 가져다 주겠다, 뭐 요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사람 집에 왜 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어디 멀리 갔다,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나 지금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한 임원한테 또 달라붙어가지고, 그 임원을 또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그 한 조직에 여러 남자 임원들이 있다. 그러면 그 남자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 남자들끼리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조직을 붕괴시켜가지고 자기의 이권을 취득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게 굉장히 소설 같은 얘기인데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라면은 그 중국의 샹하이 스캔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면은 아주 충격적일 겁니다. 그 한 여인이 어떻게 영사들 5명 이상을 훈련을 내주면서 자기의 이권을 취득했는가. 대한민국을 아주 흔들어 놨던 사건인데요. 이런 일들이 베트남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거 많이 겪었어요. 한 조직에서 한 여자가 여러 남자들과 관련을 맺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이 여자는. 그리고 저 사람이 뭔가 권력이 있고 뭔가 명예가 있고 뭔가 그 사람의 돈이 있고 자기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면은 자신의 매력을 발산해가지고 그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결국에는 가정 파탄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사업을 아예 망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트남에서요 한 비서가 사장하고 불륜의 관계에 있으면서 본부인 한국에 있는 본부인이 베트남에 왔을 때 감금을 해서 참 진짜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저는 이것이 이제 양심이 없는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제가 이제 유학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국 분들이 한 3분 정도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제가 봤을 때 40대 후반 정도인데, 자기 여자친구를 유학을 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유학을 한국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시냐고. 그리고 이제, 뭐 유학을 가기 위해서 번역도 해야 되고, 공증도 해야 되고, 서류의 번역 공증, 그리고 한국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교의 기본적인 우리가 보증금을 받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자들이 와서 한국 유학 안 간다. 보증금을 환불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한국 분이, 이걸 아냐, 이 사실을. 그리고 한국 분이 직접 왔으면 좋겠다. 근데 얘기는 이미 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한국 분한테 확인을 하겠다.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보면은, 그냥 헤어졌고 그냥 환불해 주십시오.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제가 한 3번 정도 겪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미인계인데 양심의 뇌가 없는 거죠. 양심의 뇌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물론 이제 남녀 간의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할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를 어떤 이용하고 속이고 악용한다면 그건 잘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할 때 한 여학생이 진짜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맨 뒷자리에 앉은 거예요. 앉아서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렇게 피부를 만진다든지. 수업이 이제 끝났는데 이 학생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시간 있으면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보기엔 한 10대 후반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 중에는 성숙한 것 같아요. 굉장히. 왜냐하면은 우리도 이제 옛날에 나라 경제가 어려웠을 때 30살이면은 정말 성숙했습니다. 지금은 30대 40대도 그렇게 성숙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30대 베트남에서 제가 20대 젊은이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생각하는 게 정말 한 30대 40대 같아요. 한국인들의. 왜냐하면은 경제적 어려움들을 겪어나가면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이제 고생을 한 사람도 생각 깊겠죠. 그래서
20대 후반밖에 안 된 이 여학생이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2번 그렇게 하더라고요. 2번. 그래서 제가 한번 야단을 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 학생 내가 딸이 있는데 내 딸이 대학생,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어요. 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은 수업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냥 목적이 있었던 거죠. 목적. 그리고 우리 이제 그 한국어 남자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여자가 이 2 남자 선생님하고 관련을 맺는 겁니다. 제가 목격을 한 거예요. 한 남자 선생하고 밖에서 키스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고, 한 남자 선생하고는 그냥 공개적으로 사귀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보고 결국에는 남자 선생 둘이 엄청 싸우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정말 뭐 회사 자체에 이제 어려움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랬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서로 죽인다, 막 진짜 뭐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하고 막 욕하고 난리가 났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여자분이 한국 선생님하고 동거를 했는데 한국에서 다른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베트남에서 정말 무서운 미인계가 있습니다. 양심의 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분별하냐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 알아요. 거짓말. 양심의 뇌가 없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할 때 보면 압니다.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면은 거짓말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이면 자기가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뇌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짓말이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났는데 이게 거짓말로 이걸 덮으려고 하고 계속 거짓말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인간관계는 빨리 정리하세요. 제가 이제 정인태 인생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나이는 뭐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지만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교육 공무원도 했고 뭐 정치 활동도 했고 뭐 진짜 대학에서 강의도 했고 사업도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또 세계에 관련해서 많은 일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며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해서 이런 무서운 미인계에 노출돼서 가정이 파탄나고 그리고 사업을 망하고 그런 신세를 망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